개포동의 한 서민 아파트 경로당. 지역 봉사단체가 떡국 잔치를 벌인 뒤 현장에서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곳에서 가만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제 의정활동의 구호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시민을 만나서. 또 다른 민원 현장. 매서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현장을 살피는 현장 우선주의 의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민원 현장에 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기 의원을 만나보자.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열린 제264회 정례회. 서울시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오류를 보냈을 때 그분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 기능이 살아있으면 그러한 오류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마을 공동체 사업 당연히 감사해입니다. 한 몇 년째 하고 있죠? 3년 정도. 아닙니다. 시장이 한 벌써 4년인데. 김영기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제7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뒤 8대와 9대 의원에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약하며 개포동, 일원동 그리고 세곡동 지역의 교육과 환경 그리고 복지 부문에 열정을 바쳤다. 저 선거구는 강남 제4선거구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에는 시의원 선거구가 4개가 있고요. 제 지역이 4선거구고 동으로 말씀드리면 개포동에 있는 1, 2, 4동, 그 다음에 일원본동, 일원일동, 수서동, 세곡동 이렇게 7개 동이 됩니다. 다른 시의원보다도 선거가 굉장히 크고요. 인구도 18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선거구는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리 잡은 주거 밀집 지역. 강남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주택 역시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또 임대주택은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주택이 관련성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분들을 위한 내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강남의 마지막 달동네 구룡마을. 서울올림픽의 그늘로 탄생한 이곳은 지난 30여 년 서울시와 강남구에 가장 껄끄러운 관심을 받아온 마을이다. 숱한 갈등 끝에 최근 서울시가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단은 이 1200여 가구의 주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축을 활동하는 다른 곳에 이주해 계시다가 완공이 되면 다시 다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지 땅에는 또 분양 아파트도 짓고 또 그 각종 필요한 공공시설을 넣고 또 바이오 단지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강남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김 의원이 내린 첫 번째 정책 대안,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우리 개포동에 가면은 아파트를 건축한 지가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다 연탄을 사용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주거복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형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 등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2016년부터 줄줄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은 삼선의 관록으로 꾸준하게 서울시 집행부를 설득해온 김 의원의 노력이 한몫했다. 구룡산과 대모산 아랫마을들이 머지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2010년 제8대 시의원에 재선된 김영기 의원은 20여 년 사회복지사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공로로 의정대상도 받았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 하면은 교육 1번지, 뭐 나쁜 표현이라면 교육 특구라 그러죠. 즉, 제 선거구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무려 34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가 1370개 있고요. 의원이 약 100명이라면은 평균 13.7개가 있으면은 정상입니다만 저는 34개가 있습니다. 2.5배 이상의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교육에 관한 문제고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육 문제에 집중해왔고 그 내용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아이들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또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김 의원의 정책 질의. 개포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84년 3월 28일 날 개관했습니다. 30년이 넘은 개포도서관을 재건축하거나 시설을 개량해달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날림공사입니다. 개포 주공 아파트를 가보시면 그 당시에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집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진 개포도서관입니다. 너무 낡고 협소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앞서서 보셨지만은 주공 1, 2, 3, 4 시형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소위 이른바 공공기여금을 교육청에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 그 기여금을 개포도서관 개축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개포도서관이 낡아서 증개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서관도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문체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 마련된 김 의원의 연구실.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그걸 민간 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민간 기업은 공개 경쟁 대상입니다. 보고 서류를 잔뜩 들고 온 서울시 공무원들은 김영기 위원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개포동 일본인 학교터에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간이고 신관이고 체육관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내가 지금 현재 교육 기능이 있고요. 글로벌 빅데이터 도시 문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경, 그다음에 북경, 이를 우선 아시아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넓히는 쪽으로. 그러려면 건물의 신축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글로벌 도시 문제 연구소를 여기다 설립을 해서 국제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돈이 한 10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여기는 딱 안 나오나? 여기는 바로 사진. 지난 2010년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이전한 일본인 학교. 머지않아 이곳이 국제적인 디지털 복합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지원단지와 IT 부문의 디지털 교육시설, 빅데이터 도시문제 연구소 등이 2016년 말 이곳에 입주하게 된다. 우리 개포동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따라서 산업이나 경제를 활성화할 만한 시설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했고 이번에 이 개포지들 혁신파크를 조성하게 되면은 엄청난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그러한 인구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소비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고 이 지역의 명소로서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연구실로 누군가를 불렀다. 지금 이것까지 한 10년이 걸렸는데 사실 이게 초선 때 그리고 재선 때 그리고 3선 때 금년 2월 말일까지 설계가 돼야 되는데 3대에 걸쳐 꾸준하게 추진해온 구룡산 생태통로 연결 사업의 마무리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맞아. 생태통로 예.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다 이쪽으로 갈 땐 다 오른쪽에 있어. 1차도 오른쪽, 2차도 오른쪽인데 여기 가서는 왼쪽에 있다는 거야. 반대방에 그때 설명할 때 주인이 하나 딱 지자는데 야 그거는 예리하더라고. 지금 우리 늦어지면 못 찍었는데. 제 지역에는 양재천과 대모산, 구룡산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답죠. 이러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가꾸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포동 택지 개발을 하면서 구룡산에서 양재천으로 내려오는 능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개발 위주의 시절에는 그 능선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다행히 능선이 하나 남아있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된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생태 육교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을 해왔고 이제 3단계가 지금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룡산에서 양재천으로 연결됐던 산 능선을 복원시켜 그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한쪽으로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다. 저희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달커공원? 때마침 만난 반가운 주민. 역작이나 다름없는 생태공원을 자랑하고 싶은 김 의원이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거 생태육회 나오면 최고 동네 되는 거야. 부모님 덕분에 우리 집값 좀 오르겠네요. 집값 올라가죠. 집값 이거 정말 좋아집니다. 지금 이게 30억 들었고 여기 2단계 있잖아. 그게 30억 들었는데 이제 2단계가 어디? 요 위에 또 하나 있잖아. 그 저기 도로 이름. 김 의원의 뚝심이 구룡산에서 양재천까지 곧장 연결되는 생태 통로를 완성시키는 셈이다. 내년에 저 금년에 이제 마지막 단계 하는 거. 3단계는 언제예요? 지금 금년에 한다니까. 아, 금년에? 공사 들어가. 오, 곧- 3단계를. 예.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듯 김 의원은 서울시와 주민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개포 1동과 4동의 그 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환경에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김영기 의원이 이처럼 자연환경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구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저희 지역에 가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과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소각장은 1,000만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엄청나겠죠. 그러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서울시에 4개가 있는데 바로 제 지역에 있습니다. 또 1,000만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오수가 하루에 엄청나겠죠. 그것을 정화하는 시설이 서울 시내 4개 있는데 또 제 지역에 있습니다. 즉 환경이 가장 시급한 과제죠. 이러한 환경 문제를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 처리장의 냄새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복개를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지금 4단계 복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하리라고 보고요. 쓰레기 소각장도 주민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오염물질이 발산이 돼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왔고요. 분당선이 지나가는 개포동 일대 양재대로와 영동대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이 지역은 최근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KTX 수서역이라는 것이 내년 6월에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에 따른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예견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재대로의 개선, 또 반고개로의 확충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지역에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KTX 수서역. 이곳에 들어서는 KTX를 이용하면 동탄 신도시나 평택에서 30분이면 강남 진입이 가능해진다. 유동인구 증가는 곧 교통체증으로 이어진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반고개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서역 사거리에서
세곡동 사거리를 연결하는 현재 6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수소 KTX 역사입니다. 즉 이곳에는 앞으로 KTX 역사가 건립되면 하루 유동 인구가 16만 명. 그리고 세곡동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12,000가구 건립이 돼서 이미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러시아워, 저녁 러시아워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확정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6월 말이면 완공이 돼서 그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 역세권 개발 구상에는 수서역 일대 업무, 상업지구와 주거생활구역이 복합 조성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일원동 일대 주민들이 위례 신사 지하 경전철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역 주민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김영기 의원이 야외 농성장을 찾았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경전철 노선을 놓고 또 세곡동 지역 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 잘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는 늘 주민 곁에서 함께한다. 위례 신사선 경전철이 지금 위례에서 신사까지 지나가는데 삼성동이나 대치동 지역은 한 600m 간격에 여기 신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일동 구간만 3.4km가 무려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조례에 가장 관심이 많죠.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안전입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 안전, 초중학생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는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6월 4일 심야의 선제적 기자회견으로 중앙정부를 멋지게 한 방 먹였다는 시중의 평가가 자자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기자회견에 세심함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김 의원. 가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는 발언도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메르스 재난 사태에서 현재 사태에서 영웅들은 누구일까요? 의료진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저분들입니다.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인 그들과 그 가족들은 시장님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병원 당국이 격리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렇게 결론을 제가 지으면 앞으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쉼없이 돌아다니는 부지런한 정치인. 주민 속에서 주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김영기 의원. 서울시 의원 3선의 비결은 그가 지켜온 철칙, 현장 정치에 있었다.